지금 내드린 유인물 보시면 전산회계 2급 관련된 이론과 실기에 관련된 거 모두 다 이제 총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고, 대부분 다 여러분이 좀 아시는 내용이라서 조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 자, 일단 이론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또는 회계상 거래인 것은 이렇게 이제 계속 나와, 그치? 그래서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헷갈려가지고 이제 오답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 진짜로.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증감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시험에 상품의 도난, 분실, 화재,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산이 없어졌다 하는 것도 회계상 거래다. 얘들이 꼭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누가 훔쳐갔어요. 불타서 없어졌어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같은데 자산부채 자본이 움직였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맞아요. 그래서 도난, 그리고 파손, 불났어요. 가격이 하락했어요. 모두 다 회계상 거래고, 심지어는 이제 대손된 돈, 그러니까 떼인 돈도 회계상 거래고, 가치가 감소한 금액도 회계상 거래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회계상 거래인 것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래서 계약만 하다, 주문만 하다, 종업원을 채용만 하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보 설정하다 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인 것은 아닌 것은 잘 구분을 이제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하면서 이제 주는 문제로, 아마 이론에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이 차변에 올 수 있고,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 대변에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귀천적인 거지. 자, 이대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붕괴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붕괴는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움직였어. 회계상 거래 오케이 하면 다음 단계로 이제 붕괴를 합니다. 이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차변 계정 과목 금액, 그리고 대변에 대변 계정 과목 금액,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을 붕괴라고 그러고요. 붕괴는 어디에 또 이제 작성을 하냐면 붕괴장에 적는다. 맞지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연습하고 있었던 거가 붕괴다. 자, 됐고, 붕괴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거래가 있었던 계정 과목에 방을 만들어요. 계정 과목에 방을 만들자.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계정이라고 그래요.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작성하는 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정이라 그래. 이 방을 계정이라 그래. 자, 이때 이 계정에 적혀 있는 이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 그러죠. 자, 그렇고 이제 얘 상품은 자산이라서 증가하면 자변에 적고요. 그리고 감소하면 상품이 없어지면 대변에 적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도 이렇게 회계상 거래에서 붕괴해서 적었으면 이제 계정이라는 곳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이제 적어요. 자, 현금 또한 자산이라서 증가하면 자변에 적고 감소하면 대변에 적습니다. 자, 위에 붕괴한 것을 보면 상품이 증가했고 돈 나왔습니다. 자, 상품 증가, 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나갔어요. 1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상대 계정 과목이에요.
붕괴를 했던 반대편의 계정 과목. 그래서 얘는 현금이 100만 원 나간 이유를 적습니다. 현금은 상품 산다고 없어졌어요. 뭐 이러면서. 자, 상품 또한 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유는 이제 현금을 주고 상품 샀다. 자, 라고 전기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예. 자, 그래서 붕괴, 전기. 그리고 붕괴는 아까 붕괴장에 작성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전기는 어디에 작성을 하냐면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래서 얘도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붕괴장과 총계정 원장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요 장부다 그래요. 중요한 장부는 아니고요. 주요 장부. 주요 장부는 뭐냐면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다들 가지고 있는 공책. 그것이 주요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야. 자, 이거 이제 너무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론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은 뭐냐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고 자,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 이런 재무제표들을 작성할 때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까지의 흐름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 그래요. 왜 피순환, 혈액순환 이런 것처럼 뭐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펌프라고 하나 이렇게 피가 만들어져 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돌듯이 회계상 거래하면 붕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전기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결산 예비 절차를 합니다. 결산 예비 절차에는 어떤 게 있냐면 왜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막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붕괴하는 것이 이제 결산 예비 절차고 자, 이렇게 이제 붕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가 있는데 결산 예비 절차가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이제 총계정 원장 아까 이제 현금과 그 다음에 상품의 방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결산의 본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상 회계 수행 과정은 회계상 거래부터 시작해서 분계, 정기 그리고 결산의 예비 절차, 본 절차 마지막에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회계의 수행 과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이제 너무 쉽죠? 자, 재무상태표인데요.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 자, 재무상태표의 의미를 계속 물어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이제 그거 보면 대변의 수익이 있고, 그리고 비용과 이익이 차변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 성과가 나오면 손익계산서를 찍으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알아봤는데, 재무제표에는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가 더 있다. 자, 알겠죠? 뭐냐면 현금 흐름표 또 그렇지 주석 또 자본 변동표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렇게 5개다. 주기가 아니라 주석이요. 오케이. 자, 됐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9번이 시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출문제를 지금 보면 아시듯이 이 계산 문제로 9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는 뭐 아주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이론 문제에서 계산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야. 자, 일단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식을 거의 달달
외우고 있으면 좀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어느 정도 뭐 안정이 되지 않겠나. 너무 떨지 않고. 자, 일단은 1월 1일 날 자본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당기 순이익을 더하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기중에 사업 하시던 중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또 꺼내가지고 이제 회사에 집어넣었어. 그걸 추가 출자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금고에 이렇게 또 손을 대가지고 이제 뭐 아들 아이패드 같은 거 사준다고 돈 들고 가요. 자, 그러면 인출금이 빠지고 그러면 12월 31일 날 자본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식을 알고 있어야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초자본 더하기 당기순이익 더하기 추가 출자금 빼기 인출금은 기말 자본이다. 그래서 이 식을 알고 계셔요. 자, 됐고 그 다음에 10번 이제 당좌자산부터 또 정리 들어갈게요. 자, 당좌자산은요. 유동자산 안에 들어갑니다. 유동자산. 자산은 돈 들어오는 건데 1년 이내에 들어오면은 유동자산. 1년 이후에 돈 들어오면 비유동자산 그래요. 당좌자산은 1년 이내에 돈 들어오는 유동자산 중에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빼고 뭐 전부 다 당좌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폴더가 나와요. 자, 이러면서 이론 시험에서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인 것은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의 문제만큼 많이 나오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좀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해놔야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뭐 계정 과목이 아니고 계정 과목들을 모아놓은 폴더예요. 계정 과목들을 모아놓은 폴더. 자, 이 폴더 안에는 어떤 계정 과목들이 들어가냐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자, 이라는 이제 계정 과목이 모여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폴더가 되고 자, 이때 이제 이 현금 계정 과목 안에는 어떤 걸 현금 계정 과목이라 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폐 동전뿐만 아니라 돈을 대신하는 종이, 자기압 수표라든지 아니면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라 하고 그리고 어떤 용어인데 환자가 들어가면 현금이다 하셔요. 우편한 증서가 왜 현금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설명하다가 오늘 또 마무리 할 수도 있으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외우자. 이제 환자 들어가면 현금이다. 그러니까 우편 환증서, 뭐 송금 환증서, 전신 환증서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환자가 돈 환자야. 그래서 얘도 현금이다. 배당금 통지표. 자, 주식 가지고 있는데 배당금 준다는 종이가 날아왔어요. 현금이에요.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국공사채, 이자표 자, 이런 것도 현금이다. 자,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서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갑니다. 됐죠? 네. 얍.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 뭐 폴더 계정 과목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보통예금 계정 과목도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얘는 실기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요. 자, 이론에서 현금성 자산이라는 의미를 잘 물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 당시가 되어야 해요. 시험에서 함정으로 결산일로 이렇게 잘 파놓거든, 함정으로. 그러니 이제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자 하면서 자 1번 통화, 2번 우편한 증서, 자 3번 당좌예금, 4번
우표 및 수입 인지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자, 우표와 수입 인지는 포함이 아니에요. 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잘 기억하셔요. 예. 자, 됐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리하고 외웁시다. 자, 일단은 제가 수업할 때 실장님을 적으라고 그랬고요. 이때 이 실은 뭐냐면 금고에 있는 실제 금액과 그 다음에 현금 장부에 적혀 있는 장부 금액입니다. 금고에 있는 금액과 장부 금액이 있는데 자, 이때 실제가 더 많대. 금고에 있는 실제가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보다 더 많대. 자, 그렇다면 입이 이렇게 벌어진 쪽에 현금을 집어넣고요. 이게 실장님이 차이 나는 걸 기중에 발견했다. 12월 31일이 아니라 기중에 발견했다면 현금 과부족 꺼내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차이 나는 걸 기말에 발견했다. 12월 31일 날 실장님이 차이 나는 걸 알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입이 벌어진 쪽에 현금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12월 31일에는 현금 과부족 하지 말고 잡이익으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예. 자, 기중에 발견이 되었다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을 이제 꺼내지만 기말에 발견이 되었다면 바로 잡이익하셔요. 알겠죠?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중에 발견됐는데 이제 이번에는 금고보다 장부가 더 많대. 실장님을 적어서 이제 이렇게 무엇이 큰지 비교를 하시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장부가 이제 많다고 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입 벌어진 쪽에 현금 집어넣고 기중이라 현금 과부족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실장님이 차이 나는데 이번에는 장부가 더 많대. 어쨌든 현금 입 벌어진 쪽에 현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제 금액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차변이 비워져 있으니까 차변 자리 비용의 발생 잡손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얍. 자, 이렇게 이제 기중에 발견하냐, 기말에 발견하냐에 따라 개정 과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기중에 있잖아요. 실제 금액과 장부 금액이 차이가 나서 뭐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는데 기중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해놨는데 기말까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왜 실장님이 차이 나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그렇다면 여러분 실기 프로그램에 학계자료 시산표 가셔서 그리고 이제 현금 과부족이 차변의 금액이 있는지 대변의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나서 반대편에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반대쪽에 현금 과부족 하시고 비워진 곳이 이제 수익 자리인지 비용 자리인지 확인하셔가지고 잡이익 잡손실 넣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현금 과부족 문제 모두입니다. 현금 과부족의 문제 모두. 자, 이거 넘어갑니다. 자, 13번. 자, 얘도 이제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이제, 주제이다. 13번. 모든 자산은 당재, 투유, 무기.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엄청 많이 들지. 자산 살 때, 뭐 건물이나 땅 살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들고요. 그리고 뭐 땅 사고 차 사고 이러면은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한단 말이야. 취득소, 등록세. 그 다음에 뭐 택배비 같은 운반비도 들고.
이렇게 자산 살 때는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이때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하자가 이제 대원칙이었고, 유일한 예외 하나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었죠. 단기 매매 증권만 부대 비용이 든다면 수수료 비용 하는데, 이때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선택하셔서 단기 매매 증권만 부대 비용을 따로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됐나요? 예. 자, 연습 많이 했지요? 유형별 분계 연습하면서 우리 연습 많이 해봤잖아. 예.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이야기 말 나온 김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아이고, 단기 매매 증권은 있잖아. 주식이라고 그랬고, 주식을 회사에서 시세 차익 내려고 샀다면, 주주나 채권자는 분명히 이제 궁금해해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래서 주식은 12월 31일 날 올랐는지 내렸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결산 정리사항 실기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요, 공장을 적어. 공장. 12월 31일 날 사고 파는 금액, 공정 가치. 그리고 뭐 장부 금액이 시험에 나와질 거예요. 그렇다면 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 차이를 12월 31일 날 사고 파는 공정 가치와, 그리고 뭐 처음에 샀든 아니면 뭐 어쨌든 장부에 적혀 있는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공정 가치가 크다, 12월 31일 날 이제 가치가 올라서 공정 가치가 크다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을 증가시켜요. 마치 돈 주고 산 것처럼 자산을 이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 값이 올랐으면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을 증가시켜.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사고 파는 금액이 올랐으면 장부 금액, 미안하다. 이제 장부 금액이 더 크네. 이제 지금 사고 파는 금액보다 이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자산 감소시키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이제 분개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예. 자, 됐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14번. 자, 14번 매출 채권인데요. 자, 매출 채권은 아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폴더와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을 품고 있는 폴더셔요. 어떤 계정 과목을 품고 있냐면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이라는 계정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매출 채권. 얘 반대는 뭐냐면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 자,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 채무를 한다. 됐나요? 예. 자, 이때 그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에 계속 외상 매출금 기말 금액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거든? 자, 전산회계 2급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 기말 금액이 얼마인가, 뭐 기초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방을 만들자. 외상 매출금 방을 만들어서 얘는 자산. 자, 이때 외상 매출금은 건물이나 토지, 차, 현금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은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자산이라는 애는 미래에 돈 들어오는 게 자산이야. 그래서 이제 얘는 미래에 돈 들어온다. 상품 팔고 못 받은 돈이라서. 상품 팔고 못 받은 돈이라서 미래에 돈 받을 거야. 그래서 자산이고요. 그러니 증가하면 차변에 적고, 받을 돈이 없어지면 대변에 적고.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고, 받을 돈이 이제 없어지면 대변에 적고, 자산이니까. 자, 이때 이제 외상 매출금이 언제 증가하느냐? 전년도에 상품 팔고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다시 상년에 상품을 팔았어. 그리고 작년에 외상값을 다 못 받았어.
그러면 받을 돈이 증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상품 팔고 못 받은 돈 있어서 올해 넘어옴. 기초 100만 원. 됐나요? 예. 자, 그리고 또 어떨 때 외상 매출금이 증가할까? 받을 돈이 증가할까? 상품 팔고 돈 못 받았으면 증가하겠지. 외상 매출금 50만 원 증가. 이유는 상품 매출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가? 돈 받으면 없어지지 않니? 이제 돈을 받았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30만 원 없어져요. 뭐 현금으로 받았다. 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하면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요. 맞나요? 예. 자, 그리고요. 또 외상 매출금이 언제 없어지냐면 내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빨리 갚아서 할인해 주기로 해요. 내가 받을 돈이 있어서 외상 매출금 얼마 있었는데 상대방이 조기에 이제 갚는 바람에 내가 할인을 해줬어. 그걸 뭐라고 그러면 매출 할인이라고 그래요. 매출 할인. 자, 그것은 외상 매출금을 차감시킵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차감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돈 받으면 차감되고, 그리고 외상 대금 빨리 받아서 할인해 줬으면 또 외상 매출금이 차감돼요. 됐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상품 팔고 못 받은 돈 잔액이 얼마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돈이 또 얼마냐, 이걸 이제 물어. 시험에서 기말 외상 매출금 금액은 물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하면 150에서 이제 40 빼면 11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됐나요? 네. 예. 자, 이거 이제 이론 문제에서 이제 잘 나오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던 문제 였고, 자, 외상 매출금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외상 매입금이 나옵니다. 자, 알겠죠? 외상 매입금의 기말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또 다음 회차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잘 나와. 얘도 한번 해볼게. 많이 이제 이 부분을 어려워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동영상 다시 들러보셔요. 오케이. 자, 외상 매입금은요, 상품을 매입하고 돈 안 준 거예요. 상품을 매입하고 돈 안 줬으니까 부채지. 미래에 돈 나가는 거. 자, 이때 부채는 대변에 증가하고요. 그리고 차변에 감소합니다. 자, 외상 매입금 부채고, 부채는 이제 대변에 증가하는 걸 적고 차변에 감소하는 걸 적어요. 자, 이때 이제 외상 매입금은 언제 증가할까? 이 빚은 언제 증가할까? 작년에 상품을 산 게 있었어. 작년에 상품을 사고 그 다음에 돈 안 준 게 있었거든? 작년에 상품 사고 돈 안 준 게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빚 넘어오잖아. 뭐 12월 31일 지났다고 빚 안 갚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작년에 갚지 않고 뭐 이렇게 갚아야 하는 부채가 올해로 넘어와서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증가해요. 기초라고 쳤고요. 그리고 또 외상 매입금이 언제 증가할까 하면 이제 상품을 샀으면 증가하겠지. 상품을 샀으면, 상품을 사서 이유 상품을 사서 외상 매입금 50만 원 증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됐고, 자,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는 경우이고, 그러면 언제 외상 매입금 부채가 없어지나? 빚은 언제 없어지나? 지급하면 되겠지. 돈 주면 빚 감소 되겠지. 외상 매입금 30만 원 감소. 이유는 돈 줘서. 돈 줘서.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돈 줘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언제, 빚이 언제 감소되나? 내가 샀는데 빚을 빨리 갚으면 상대방이 할인해 준대. 자, 그래서 내가 빨리 갚았더니 할인 받았어. 그러면 외상 매입금
다 갚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 할인이 외상 매입금을 차감시킵니다. 내가 100만 원 갚을 게 있는데 뭐 이번 달 말까지 갚으면 뭐 10% 할인해 준대. 그래서 내가 빨리 갚았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뭐 이제 빨리 갚는 약속한 만큼 할인을 받는 거예요.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금을 차감시킨다. 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외상 매입금 빚은 얼마냐면 150만 원에서 40만 원 빼면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매출자, 얘는 매출자라서 이제 받을 돈이 있다 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고요. 자, 외상 매입금은 매입자라서 이제 줄 돈이 있는 자,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이지요. 거의 이제 똑같이 이제 반대 경우이지. 됐나요?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알겠지? 자, 됐고.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15번. 넘어가도 돼? 네. 얍.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매 1% 대손을 예상해라. 는 이제 실기에서 그 실무 문제에서 결산 정리 사항에 빠짐없이 이제 나오는 주제라서 굉장히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ERP 시험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해왔던 거 거의 이제 기계적으로 하시더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매 1%를 떼인다 예상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적어야 돼요. 자, 어떻게 적냐면 학계잔액 시산표 가서 차변 잔액 확인하시고 차변 잔액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이제 1% 곱하면 돼요. 그러면 공 2개 빼면 되거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지?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 거기에서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 뺀 금액을 자, 결산 자료 입력에 메뉴에서 입력하면 돼요. 이제 받으러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오늘만큼은 이야기 안 할래. 자, 알겠죠? 저 오늘로써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로써 이 위에 있는 이야기는 178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께 알겠죠? 틀리면 안 되겠죠? 내 그 자존심상 200번까지는 말 못하겠단 말이야. 자, 알겠지? 그래서 200번 말하기 전에 합격하자. 자, 됐고. 자, 이렇게 회사는 받을 돈이 있으면 떼일 돈을 예상해서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있다가 정말로 떼였다 하면 예상했던 예상해서 적어놨던 걸 이제 갖다 써요. 그게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에요. 만약에 이제 대손이 발생했어. 정말로 떼였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작년에 대손을 예상해서 작성해 놨을 때 이제 대손 충당금이 있을 거예요. 대손 충당금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처리하시면 돼요. 네. 떼이는 돈이 이제 100만 원이라면 떼이는 돈 자산 감소시키고요. 떼인 돈 자산 감소시키고 그리고 떼일 걸 대비해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놨다면 그거 먼저 갖다 쓰시고 나머지를 모두 다 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예. 자, 넘어갑니다. 자, 17번인데요. 자, 17번의 경우는 시험에서 뭐 자주 다루는 주제는 아닌데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어떤 경우냐면 전기에 작년에 대손 처리했어. 못 받겠다 하면서 대손 처리 이렇게 했는데 대손 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찾아와서 그때 연락 안 돼서 미안해요. 이제 다시 거래를 하고 싶어요 하면서 돈을 준 거예요. 돈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받아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손 처리된 금액이 다시 회수되었다면 돈 들어온 거 일단 팩트니까 적고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적냐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적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회계 공부하면서 무조건 외우자 했던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기에 대손 처리한 금액이 다시 회수된다면 돈 받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적으시라. 됐지요? 약. 자, 17번. 자, 20번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드럼에 관련된 회계 처리 그리고 용어인데요. 바드럼은요, 내가 상품을 팔고 그리고 상대방이 10월 31일까지 돈 줄게요 라고 하면서 만기일을 적어서 나한테 종이를 준 것을 바드럼이라고 그래요. 상품 팔고 그 다음에 종이를 받았는데 그 종이 이름이 약속어음이야. 그리고 그 약속어음의 내용을 봤더니 만기일 적혀 있으면서 10월 31일 날 돈 줄게요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단 말이야. 그 종이를 받으면 바드럼이다. 자, 대신 상품 팔고 약속어음을 받아야 계정 과목을 바드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됐고 그 다음에 바드럼에 관련된 이제 용어가 있는데 자, 추심이 있고 할인이 있고 배서가 있고 부도가 있어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1번, 2번, 3번이 잘 나오고요. 자, 4번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1번 이제 추심인데요. 추심은 약속어음에 적혀 있는 그 만기일에 만기일이 되어서 만기일에 은행에 가서요. 어음 만기일이에요. 자, 이 약속어음 종이랑 돈이랑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추심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은행에 어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바드럼의 추심일 때 은행도 어음이랑 돈이랑 바꿔주면서 좀 뜯겠죠. 저 은행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수수료 비용으로 뜯어갑니다. 자, 추심일 때는 바드럼의 추심일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뜯어가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드럼의 할인. 바드럼의 할인이란 건 뭐냐면 어음 바드럼을 뭐 디스카운트 해주나? 그런 게 아니라 만기일이 되기 전에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만기일이 10월 31일이야. 아,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나 지금 너무 돈이 필요해. 라고 해서 만기일 전에 약속어음을 들고 은행 찾아가서 은행에 바드럼 주고요. 어음 주고 그리고 만기일 전에 빨리 돈을 좀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음을 은행에 판다고 보아요. 어음을 은행에 판다고 보고 그때도 이제 은행이 절대로 그냥 돈 100만 원을 다 안 준단 말이에요. 은행도 먹고 살자. 좀 돈을 뜯어요. 자, 할인할 때 은행이 뜯는 돈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여기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두 다 거래처를 입력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드럼의 배서. 자, 바드럼의 배서는 빚을 갚느라고 부채 감소시키느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주는 것이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돈이었나? 거래처가 누구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어음이었나? 그리고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 빚이었나? 그래서 거래처를 잘 보고 자산 감소, 부채 감소에 거래처를 잘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서는 거래처가 항상 이제 신경 써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됐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부도는요. 일단은 내가 돈 주세요 은행에 이야기했는데 상대방 통장에 돈이 없네요. 부도난 것 같아요. 이제 연락도 안 받고 막 그래. 자, 그랬을 때 이제 바드럼 일단은 상대방이 부도냈다. 자, 그러면 바드럼 못 받는 건 팩트. 상대방 연락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도나서 나는 10월 31일 날 돈은 못 받았지만 뭐냐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 이 어음 만기일날 돈은 못 받았지만 다시 주인 찾아가지고 그때 떼먹었던 돈 내놔라 할 수 있잖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기 때문에
부도음과 수표도 자산이에요. 미래에 돈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산 증가로서 차변에 오고, 그러니까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또 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요.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20번까지 하고 쉽게 안 되겠다. 길어질 것 같다. 자, 재고자산이네. 자, 18번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3시 정각에 하겠습니다.